당시 샤넬에게는 몽유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샤넬은 아주 예민한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수녀원에 툭 떨어졌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녀는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에 물냉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수녀원 소속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샤넬은 기숙학교에서 엄청난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고 다니는 유료 학생과 샤넬처럼 돈을 낼 수 없는 무료 학생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면 빈곤학급 소녀들을 지원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 행진을 시켰습니다. 와, 구경거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트라우마다 이거 진짜 평생. 그 당시 나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진짜 클 나이잖아요. 그렇죠. 샤넬은 이 시기를 거치며 인생을 결정지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주 어렸지만 사람은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샤넬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어? 그간 고아원과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바느질 기술을 미천으로 작은 도시인 물냉의 의류 상점에 보조 제공사로 취직하게 된 겁니다. 샤넬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그 소문은 금세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샤넬은 실력을 인정받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여자라서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평균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차별이 심하니까. 예,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달에 60 내지 7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최저연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사실 그게 또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금액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샤넬은 상점 일을 마치고 주인 몰래 다른 제복 일감을 더 받아서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상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층민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인 이것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배우 같은 걸 도전하나요? 굉장히 가까워요. 선배님들처럼 이제 가수. 그렇죠. 가수를 해요? 예, 아, 선배님이시네, 그러면. 예, 그렇죠. 마침 물냉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 카페들이 여럿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샤넬이 곧바로 정식 가수로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샤넬은 우선 가수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등장해서 짧은 노래를 부르는 카페의 마스코트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Au coin de la rue des Abbesses, c'était Coco, le petit prince de la rue du débarcadère. Ce Coco m'a mis le cœur à l'envers. Je t'attends tout le temps et demain comme hier. Coco, mon Coco, je t'espère. 어때요? 샤넬이 가수가 되려고 했다는 게 새롭지요? 근데 영상에서 보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샤넬은 당신 누가 코코를 보았니?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통해
카페 최고의 마스코트걸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에게 코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현주 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 샤넬이 이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코코라고 아까 거기 영상에 나왔듯이 코코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고 프랑스어로 코코트라는 단어가 이제 매춘부를 뜻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실 샤넬이 코코라는 애칭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그래서 샤넬이 마스코트 걸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큰 무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샤넬은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코코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샤넬은 참가하는 오디션마다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수의 꿈이 좌절되게 되고 그 후 샤넬은 다시 바느질기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수로 성공했으면 그래. 지금의 샤넬이 없었겠죠? 안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예. 이때 낙심한 샤넬에게 다가와 호감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티엔 발상이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와. 괜찮은데 이거? 사실 발상은 음악 카페에서 노래하던 샤넬에게 푹 빠져서 자주 찾아왔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가족이 있는 남자가 뭐 샤넬한테 이렇게 뭐 접근하는 이유는 뭐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발상은 순종적인 당시 여자들과 달리 자존심이 강한 샤넬이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3살이 된 샤넬에게 발상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성에 와서 머무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발상은 파리 인근의 성을 사서 함께 승마를 하고 유흥을 즐길 젊은 남녀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매력을 지닌 샤넬을 끼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샤넬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나쁠 거 없겠다. 네, 샤넬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 몇 년간 이리저리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샤넬은 구유층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적응이 됐을까요? 너무도 낯선 생활 방식 때문에 샤넬은 쉽사리 이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상의 성을 들락거리는 교육받은 부유한 남성들,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이 가난한 하층민 출신의 샤넬을 무시합니다. 아, 여기서도. 와. 이때 샤넬이 성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도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승마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그럼 그전에는 뭘 입고 탔어요? 치마였어요? 예, 정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러고 말을 탔다고요? 네. 당시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건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치마를 입고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채 비스듬히 앉아서 말을 타야 했습니다. 균형이 안 잡혀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죠. 그럼 샤넬의 스타일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비교 사진을 하나 볼까요? 그치, 맞아요. 샤넬은 남성용 승마 바지를 고쳐서 자기 사이즈에 맞게 바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그게 엄청 파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은 샤넬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여성들한테 가장 유행했던 자주 입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20세기 초 여성들의 옷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드레스는 땅에 끌릴 만큼 길고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당시 유행했던 패션 가운데는 충격적인 것도 있었는데 무릎을 묶어요?
사진처럼 여성의 무릎을 꽉 조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가혹할 만큼 허리를 꽉 조이는 코르셋이었습니다. 우와. 허리가 여리여리한 개미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기형적일 만큼 꽉 조여야 했습니다. 너무 기이할 정도로 진짜 너무했다. 그럼 당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허리는 몇 인치였을까요? 보통 23인치도 진짜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18인치, 약 46cm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지? 8인치? 그럼 진짜 작아요. 막. 7, 8살 어린 아이들의 허리 사이즈죠. 어떡해.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는 철사나 고래뼈를 이용해서도 코르셋을 만들었다고 하고 아프겠네. 심지어 막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입힐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저게. 그렇다면 코르셋이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의학 전문지에 실린 그림을 같이 볼까요? 이건 코르셋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몸입니다. 여기서 코르셋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코르셋이 너무 심하게 몸을 압박해서 장기가 심각하게 변형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현지 씨도 혹시 좀 모델 활동하면서 코르셋 입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엄청 꽉 맞는 드레스를 입을 때 안에 코르셋을 입고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사실 코르셋을 입을 때 저희가 숨을 다 내뱉던지 하고 꽉 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정말 여기서만 짧게 까딱까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숨이 쉬어서 정말 생명이 기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와. 교수님 근데 이렇게 코르셋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 샤넬은 남성용 바지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입은 샤넬의 계획은 통했던 것 같아요.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가운데 남자처럼 바지를 입고 말을 타는 샤넬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진짜 돋보이긴 했겠다. 하지만 샤넬은 이렇게 발상의 성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어요. 정식 디너 파티가 열릴 때면 식당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인들과 식사를 해야 했거든요. 샤넬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운 하층민이었던 겁니다. 아,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샤넬을 괴롭힌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신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샤넬은 발상의 성을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 성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네, 그래 언제까지 저렇게 먹고 살 수 없으니. 바로 이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산인가? 모자 아니야? 양산, 양산, 모자? 양산. 모자? 네,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원래 화려한 가발을 쓰던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에 가발이 금지되면서 대신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류층 여성들이 외출을 하려면 이런 모자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너무 번거롭다. 그렇죠. 그런데 사진처럼 점점 화려해지고 거대해지자 이런 상황을 묘사한 만평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평을 볼까요? 상상난다 그래. 남편 재밌을 것 같아. 아유야.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안 들린데 이걸로 가려져서 그렇죠. 오 마이 예. 갓. 모자 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파라솔 같네요. 그렇죠. 테이블로 쓸 수 예. 있을 것 같아. 난 저분이 저 위에다 뭐 오바이트 하는 줄 알았어요.
샤넬은 이런 모자가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모자를 만들기로 하는데 사진을 볼까요? 당시 유행했던 모자와 비교해서 사진 속 샤넬의 모자가 어때 보입니까? 되게 심플해졌어요. 정말 현대적으로 보여요. 실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샤넬은 이렇게 간편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는데 이 모자가 새로운 스타일을 찾던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한 샤넬은 정식으로 파리에서 모자 상점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상에게 가게를 낼 자금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발상은 코드숨을 치면서 여자가 무슨 상점을 내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대로 성공의 기회를 놓칠 뻔한 위기의 순간 도움을 줄 손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서 카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보이라고 불린 사람인데요. 뭐요? 보이는 발상의 영국인 친구였습니다. 석탄 사업으로 성공해서 샤넬을 만날 때인 30대 초반에 이미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발상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네요. 그렇죠. 보이는 또한 학문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지적인 남자이자 폴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이가 발상의 성에서 샤넬을 만나면서 한눈에 반했던 겁니다. 그럼 샤넬은 보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이는 잘생기고 비밀스럽고 매혹적이었다. 단순히 잘생긴 것이 아니라 눈이 부셨다. 나는 그의 태연함, 그의 초록색 눈동자를 사모했다. 그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다. 그는 내게 아버지이자 형제이자 가족 전체와 같았다. 엄청 큰 의미는 보이라는 의미가 게. 있는 사람이었네. 그렇죠. 샤넬과 보이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넬이 가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자 보이는 샤넬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샤넬은 27살의 나이에 파리 1구 캉봉거리 21번지에 모자 가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현주 씨,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이는 왜 샤넬을 도와준 거예요? 보이는 이제 다방면으로 샤넬의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크게 성공할 거라고 항상 믿고 있었고 보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의 꿀팁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제 샤넬에게 알려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에 칼 라거펠트라는 디자이너가 보이백을 출시할 정도로 아주 뜻깊은 보이가 샤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보죠. 약간 뮤즈 같은 사람이네요. 뮤즈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샤넬이라는 것을 일단 브랜드를 존재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일단 보증을 서줬다는 건 네. 엄청난 보증은- 의미예요. 가족도 안 서주는데 요즘 보증을.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샤넬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모자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상류층 여성들과 여배우들을 단골 손님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샤넬은 모자 가게로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좀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렇죠. 샤넬은 여성복 전체를 디자인하는 의상 디자이너로 올라서고 싶었던 겁니다. 상류층 여성복에는 라인을 매끈하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머니라는 게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구나. 이건 샤넬이 디자이너로서 내놓은 첫 의상인데 어때 보여요? 오른쪽 근데 요즘 옷이라 해도 사실 손색이 없네요. 맞아요. 샤넬은 얇고 시원한 린넨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또 선원들의 옷에서 영감을 얻은 오픈 칼라 블라우스가 눈에 띄지요. 이 옷을 더욱 파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머니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옷에 대한 샤넬의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요. 샤넬의 인터뷰로 확인해 볼까요? Difficile dans votre métier. Ah, permettre aux femmes de bouger aisément, ne pas se sentir déguisées,
Ne pas changer d'attitude, de manière d'être, selon la robe dans laquelle on les a fourrés, c'est très difficile. Et le corps humain bouge tout le temps. 샤넬이 생각하는 최고의 럭셔리란 편안함입니다. 현지 씨, 샤넬이 이제 자기가 만든 옷을 마케팅하려면 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샤넬은 본인이 직접 옷을 입고 해변가 같은데 정말 우아하게 걸어 다닌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면서 홍보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모델이 된 네. 거네요. 그래서 해변에서 무거운 옷을 걸치고 다니는 여성들에게 이런 샤넬의 멋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옷은 어땠겠어요? 좀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입어보고 싶다 나도. 그렇죠. 예. 저 옷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럴 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샤넬에게 어디서 이런 옷을 구했냐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샤넬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주소를 불러줬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어. 어서 오세요. 그렇죠. 여성들은 옷을 사기 위해 앞다투어 샤넬의 의상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갔더니 샤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듬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전쟁에 휘말려든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휴양지였던 도빌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옷을 살 손님들이 다 떠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전쟁통에 뭐 새 옷을 입진 않으니까. 네. 샤넬은 이때 도빌에서 의상실을 어떻게 할까요? 닫아야죠. 뭐 거기 지금 전쟁 났는데. 열어야죠. 더 열어야죠. 왜요? 군복을 제작하는 거죠. 독일에서요. 더 편하게. 네. 도빌의 호텔과 식당, 다른 의상실 대부분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샤넬의 의상실만을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예. 왜 열었어요? 다 닫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이가 사업 천재였기 때문에 조언을 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에 도빌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으로 파리가 빠르게 위협을 당하면서 파리에 있던 상류층들이 급하게 도빌로 우르르 피난을 온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 그리고 이때 급히 오느라 옷을 챙기지 못한 사교계 여성들이 어디로 달려갈까요? 문연 매장, 샤넬 매장.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던 샤넬의 의상실로 달려갑니다. 와, 이게 진짜 타이밍도 좋아야 돼. 파리 사교계의 멋쟁이들은 닥치는 대로 옷을 사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됩니다. 샤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이 한창인 1915년 프랑스의 또 다른 휴양지에 새로운 매장을 열게 됩니다. 샤넬이 매장을 낸 곳은 바로 비아리츠입니다. 비아리츠는 굉장히 화려한 휴양 도시인데 당시엔 스페인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온 유럽의 귀족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와. 샤넬은 이번에도 보이의 투자를 받아서 아주 고급스러운 별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느낌으로 전쟁 중에 수백 벌의 옷을 디자인을 합니다. 우와. 근데 교수님 이거 도빌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해져서 사람들이 몰려 운 좋게 잘 됐잖아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전쟁 중에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샤넬의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빛나게 됩니다. 샤넬은 옷을 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럭셔리 전략입니다. 샤넬은 도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과 관계없이 상류층은 항상 현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류층이 잔뜩 모여있는 이 비아리츠에 매장을 연 거고 상류층을 대상으로 옷값을 아주 비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샤넬의 옷 한 벌은
7천 프랑 정도였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싼 건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진짜 딱 고급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고급화 전략이죠. 되게 배짱 있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샤넬의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럽의 귀족과 부자들은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옷에 관심을 높이고 꾸준히 팔기 위해서는 럭셔리 마케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